개회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장님이신 이현우 수의학박사 이현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년기념물 국견의 미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2020년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국견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좌장 역할을 할 수의사 이윤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은 집중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그 친밀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저출산율 등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용어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나 시장을 얘기하는 용어인 펫코노미가 그 일례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팽창과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우리나라 펫코노미 시장 규모는 대략 4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로 추정되며 세계 반려동물 시장도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75조 원, 중국이 30조 원, 일본이 14조 원의 시장 규모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료를 참고로 보면 펫팸족의 수도 1,000만 명을 넘었고 등록 기준 반려동물 100만 마리 이상과 미등록 반려동물 약 200만 마리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의 수는 350에서 4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여타 어떤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발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2019년 31,940달러, 전 세계 29위로 이제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3만 불로 가면 동물을 인격화하는 단계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춰 대한민국 토종개 및 천년기념물을 국견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는 미래 가치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조응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혈통 고정을 넘어서 보존과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이 자리는 아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생물 자원에 대한 가치 인정을 넘어 보존에 힘쓰고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책과 김태원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 발표는 오늘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축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김태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동경의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배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서 형질을 개량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그 육질이나 용량이나 우리가 그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이어서 그 형질에 대해서 어떻게 개량할 건지 개량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량 목표가 수립되면은 그 집단에 대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는 주로 표현형이나 혈통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수집되면은 그와 같은 어떻게 선발할 건지 선발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이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수한 종축을 선발을 하고 교배를 통해서 증식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개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종의 어떤 양적 유전학에서의 어쨌든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표현형적으로 나타나는 체중이나 육질, 용량 이와 같은 것들은 기전적인 요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조성이나 또는 그 환경적 요인, 영양이나 사양관리 등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육종과를 추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그 혈통에 근거해서 육종가를 추정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DNA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DNA의 그런 조성물의 기반으로 하는 육종가를 추정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는 혈통에 근거한 육종가 추정뿐만 아니라 DNA에 근거한 그런 육종가도 추정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이란 시가축으로 활용할 개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그 개체 선발로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형질들을 보고 그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혈통 선발이 되겠습니다. 혈통 선발은 현조들의 어떤 능력들에 근거해서 그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 혈통 선발입니다. 또한 가계 선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계들을 비교해서 그 가계 우수한 가계 전체를 선발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계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후대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대 검정이란 그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 후대를 생산을 하고 그 후대가 나타내는 그런 형질들을 보고 그 개체를 선발할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후대 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우 시스솔 선발할 때 우리 후대 검정 방법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배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배 방법에는 크게는 그 순종 교배와 잡종 교배가 있습니다. 교배 방법의 선택은 축종이나 개량 형질과 같은 그런 그 목적 또는 유전적인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순종 교배를 할 건지 잡종 교배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종 교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 교배란 이런 같은 품종 간에 교배하는 방법으로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상상시켜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근교 개수가 상승한다든가 또는 그 다양성이 감소될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친교배라는 그 전형매간 또는 반형매간, 사촌간 이와 같은 혈연관계가 높은, 혈연관계가 가까운 그런 개체 간의 교배를 하는 방법인데요. 근친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동형접합체의 비율을 높이는, 즉 특정 유전자를 신속하게 고정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친도가 상승을 해서 불량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종 교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 교배에서 한 방법이 그 누진 교배가 있는데, 누진 교배는 그런 재래종들의 어쨌든 그런 그 불량 형질들을 우수한 그런 시가축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70년대에 한우의 어떤 능력을 개량하기 위해서 살월의 혈액을 도입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누진교배의 일종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품종 간 교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종 강세라든가 또는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또는 새로운 그런 품종이나 계통을 육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개 꼬리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는 그 14,000여 년 전에 우리 회색 늑대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리에 대한 그런 다양한 유전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개 꼬리 말림, 꼬리가 직선이냐 말려 있냐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DVL2라는 유전자가 그런 꼬리의 그 말림과 직선과 관계된다는 그런 보고가 플러스 제네틱스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꼬리의 길이와 관계되는 유전체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T박스 트랜스크립션 팩터 T 유전자가 그 꼬리의 길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T박스 유전자의 그 295번째 염기의 그 변이가 C에서 G로 치환됨으로 인해서 꼬리 길이가 변한다는 그런 보고인데요. 여기서 이형접합체, 즉 GC의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이 이 단미, 그러니까 꼬리 짧게 그 발현이 되었고, 꼬리가 긴 개체들은 CC 동형접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요 부분들도 똑같은 그 T박스 유전자인데요. T박스 유전자에서 유전자 염기의 그런 그 변이가 다른 부위가 되었습니다. 189번째 그런 그 염기가 C에서 G로 치환됨으로 인해서 꼬리 길이와 연관되어 있던 그런 보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짧은 개체들은 그 GC로, 꼬리가 긴 개체는 CC의 동형접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고가 되었으며, 여기서 그 이 연구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자기들이 그 분석한 그런 시로 중에서는 GG 그 동형접합체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아마 그 치사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품종에서 이와 같은 유전자형이 그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개체에서는 그 꼬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CC 유전자로 존재하는 개체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T박스 유전자인데요. 299번째 유전자의 변이가 앞에서 보고된 것처럼 그런 그 꼬리의 길이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꼬리가 짧은 단미 개체 간에 교배를 해보니까 그 중에 그 꼬리가 전혀 없는 무미 개체가 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무미 개체들은 그 크기가 아주 작고 또 흉부 압축이나 탈장 등의 다양한 기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경이 꼬리와 윤체와 연관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경이는 그 한국의 토종개로서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것이 특징인 그런 것으로 201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경이 꼬리 길이와 관련된 이은체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동경이 꼬리가 없거나 짧거나 긴 개체 22마리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해 본 결과 T 유전자와 SERP2 유전자가 꼬리의 그 짧고 길매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그 보고된 T 유전자에 대해서 가계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북토 가계와 곤실 가계 14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긴 것이 GG 유전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기 보고된 그런 사례와 동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4개체 중에 한 개체는 그런 그 꼬리가 짧은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 꼬리가 짧은 유전자 형이 GG의 그런 동형접합체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그 유전 양상이 이 T 유전자에 있어서 GC와 GG 유전자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그 파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이와 같은 그 꼬리뼈와 연관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북토 그 가계와 곤실 가계 14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후보 유전자로 올려놓고 좀 더 정밀한 그런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경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혈통과 집단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혈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혈통 기록들과 우리가 DNA 칩이라든가 유전체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개체 관리라든가 집단들을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집단의 그 다양성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또는 근친도가 얼마나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꼬리가 그 없거나 짧은 그런 그 품종의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우리가 최적의 교배 방법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그런 교배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강력한 그런 근친 교배를 통해서 꼬리뼈가 짧은 유전자를 빨리 고정을 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량 형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그런 그 꼬리가 없는 개체 간에 몇 품종을 몇 개체를 우리가 교배를 통해서 그 후대가 생산된 후대가 혹시 기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기형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정상 개체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런 기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꼬리뼈 유전자를 빨리 고정시키기 위한 근친 교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동경이에 대한 그런 그 연구들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꼬리뼈와 연관된 정확한 그런 유전자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유전자의 어디에 변이를 통해서 그 꼬리뼈가 짧아지는지 또 꼬리뼈가 없어지는 부분지를 밝히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유전자 마커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경이의 혈통 관리, 집단 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현재 그 동경이 집단의 그런 정확한 유전 양상, 특히 모색들이 지금 그 백구나 황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흑구 또 호반무늬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그 계통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체 관리나 집단 평가 이외에도 그 유전체 분석까지 더해서 최적화된 교배 조합을 이루는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서 그 실제 교배 적용 확립을 조속히 이루어서 혈통 고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